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노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죠.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 이 사전증여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옆에는 노후자산 전문가이신 이명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전에는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어주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었죠.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이렇게 넘겨주고 나서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좀 멀어진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좀 영향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 재산을 물려주고 나서 관계가 멀어진다니요? 그게 좀 충격적인데요. 혹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요. 사전증여 후에 자녀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느끼는 부모님이 무려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60%나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치네요. 네, 그렇죠. 실제 사례도 있었는데요. 68살 박순애 씨라는 분의 경우인데 아드님 결혼 자금으로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은 그 집에서 나와서 원룸에서 지내게 되셨다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명의를 이전하고 나니까 아들 내외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걸 좀 부담스러워 했던 거죠. 아이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자녀를 위해서 주신 건데 말이죠. 그럼 재산을 받고 나면 자녀들 마음에 어떤 변화 같은 게 생기는 걸까요? 받을 것을 다 받았다 이렇게 느끼면서 부모님과 좀 거리를 두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 심리적 분리요? 네. 또 다른 통계를 보면요. 사전 증여 후에 관계 악화를 경험한 부모님이 57%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결코 드문 일은 아닌 겁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셨을 때, 그럴 때 자녀의 본심이 좀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미 재산을 받은 자녀들끼리 서로 부양 책임을 미루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아, 부양 문제까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자녀 소유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이게 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인식의 차이가 또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정말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좀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녀와의 관계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대안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요즘은 몇 가지 대안적인 방법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조건부 증여입니다. 조건부 증여요? 그건 어떤 방식인가요? 네, 말 그대로 조건을 붙여서 증여를 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되 부모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하고 이걸 또 공증까지 받아두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조건을 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매달 한 번은 꼭 찾아와서 보기, 아니면 병원에 갈 때 동행하기, 또는 부모 부양을 책임지기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조건으로 거는 거군요. 네. 이게 이제 자녀에게는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그런 조건을 단다는 게 좀 껄끄럽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음, 오히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애매하게 기대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더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오히려 명확한 걸 선호할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건부 증여 말고 다른 방법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방법은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공증 유언장이요? 그냥 유언장이 아니라 공증을 받는 유언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말로 하는 유언이나 직접 손으로 쓴 자필 유언은 나중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자필 유언은 법에서 정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요. 자칫 잘못하면 무효가 되기가 쉽거든요. 아, 자필 유언이 무효가 될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법무사나 공증인의 입회 하에 법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작성하는 이 공증유언장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그 내용하고
또 그렇게 나누는 이유,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진솔한 마음까지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자녀들 간에 다툼이 생기는 걸 예방하고 부모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미리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남겨두는 거네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까요? 비용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한 20만 원에서 70만 원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주유언장,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바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탁제도요. 이건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신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뜻인데요. 재산을 신탁회사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 거죠.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 재산을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받으시는 식으로요. 그러다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거나 예를 들어 치매 같은 경우 또는 돌아가신 후에 미리 정해둔 조건대로 자녀에게 재산이 분배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내가 쓰고 사후에는 약속대로 자녀에게 가도록 미리 설계를 해두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신탁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요.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자녀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부모님 동의 없이는 자녀가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지원도 받고 또 사후 계획까지 미리 세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요즘은 중산층 부모님들도 이 신탁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이 신탁제도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나요? 신탁은 계약 내용이 워낙 다양해서 비용도 좀 차이가 큰 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건부 증여, 공증유언장, 그리고 신탁제도까지 정말 유용한 정보들인데요. 각자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이제 고려하기 전에 당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엇부터 좀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꼭 먼저 하셔야 할 준비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진 재산이 정확히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자산 목록 작성입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등 전부 다요. 아, 내 재산 현황부터 정확히 아는 게 시작이군요. 네, 그렇죠. 그걸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현재 나의 건강 상태와 앞으로 필요한 돌봄 계획을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뜻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왜 물려주고 싶은지, 그리고 혹시 바라는 조건은 없는지 등을 미리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정리해 두시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의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리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 또는 은행의 PB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내 상황을 잘 알고 내 뜻을 분명히 세우는 게 가장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자녀들과 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자녀들과의 대화요.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남은 삶과 또 부모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고 서로의 생각이나 기대를 좀 투명하게 공유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해도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 그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부모님 스스로의 삶과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정확합니다. 현명한 유산 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의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좀 더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또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고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 주제는 새마을금고 신협 돈 빼세요.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